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가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특수부대 운용의 모델이 SAS라 말할 수 있습니다. SAS는 영국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로 테러 진압, 전쟁 발발 시 주요 목표물에 대한 정찰, 정보 수집, 파괴 공작, 유인 암살, 구출, 그리고 정치인 등의 VIP 경호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돌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구호를 모토로 지금까지 부대 창설 이래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며 영국의 이권이 걸려있고 이를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최선봉에는 SAS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델타포스 같은 티어 1의 최상위 특수부대로 부대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보안사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특수부대인 SAS 대원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SAS 대원이 되려면 영국 공수연대나 영국 해병대 코만도 출신 등 기본적으로 영국군으로 군 복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SAS 기초 선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체력, 독도법, 그리고 전투 생존 기술입니다. 영국 SAS 22연대가 있는 해리포드에서 1년에 2번 지원자 선발 과정이 있는데 보통 몇 달 동안 진행이 되며 이 기간 동안 무장 구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로 군장의 줄량과 행군 거리를 늘려가며 탈락자가 발생하고 보통 지원자의 5%에서 15%만이 살아남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친 후 남미에서 또 추가적으로 몇 주간 정글 적응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뜨겁고 습한 정글 훈련은 그야말로 정신력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SAS 자질은 근본적으로 특수전 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구력과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특수전 임무를 수행할 시 기후와 자연 환경이 적군보다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과 담대함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SAS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전사나 미국의 네이비 실도 이러한 자연 환경과 날씨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특수부대는 낯선 환경에서 임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독도법 및 지리숙달이 필수 능력입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기에 때로는 헬기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여 목표물에 접근하고 또 변수가 생기면 자력으로 퇴출을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만일 독도법이 미숙하다면 적지에 고립되어 포로가 되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전투 생존 기술, 즉 컴뱃 서바이벌 능력은 적진에서 활동하는 모든 특수부대원의 필수 자질입니다. 식량이 없을 경우 야생 동식물을 섭취해야 되고 또 은닉, 잠복, 무성 무기를 활용, 그리고 맨손 격투술, 부비 트랩 제거 등 적진 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나고 또는 보급이 안 될 경우 특수전 요원 각각이 살아남아야 하므로 전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특수전 생존 기술은 우리나라의 특전사나 기타 특수부대도 훈련받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적지에서 임무 수행 시 특수전 요원은 잠복호 등 비트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취사, 취침, 용변 등을 보면서 그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말며 임무 수행 및 퇴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특전사 요원들도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 부분입니다. 7개월 이상의 선발 과정과 추가적으로 공수 전문 교육을 마치고 SAS 대원이 되면 1년 동안 그 부대 배치를 받은 후 적응 기간을 거치며 추가적인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SAS 대원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국군의 제식 기본 화기인 L-85 소총 이외에 각종 우방국 및 적성국의 보병 화기를 다루게 됩니다. HK-416 또는 M4 시리즈, MP5, AK 시리즈 및 저격 소총 등 SAS는 임무에 맞게 다양한 화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복장은 우리가 SAS의 흔한 이미지처럼 항상 두건의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임무에 맞게 복장과 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임무 목표가 있는 지역의 침투 수단은 공수, 차량, 해상, 산악 등 크게 4가지이며 공수는 C-130 수송기나 치누크 헬기 또는 기타 헬기로, 그리고 해상은 카약 보트나 잠수함, 스쿠버 등의 수중 침투 장비, 그리고 차량은 고기동 특수전 차량이나 지프, 랜드로버 등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SAS 임무 성격은 정찰, 직접 타격, 폭파, 그리고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제거, 그리고 요인 경호 및 대테러 진압입니다. 여기에서 정찰은 단순히 적의 규모나 병력 등을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닌 작전 수행의 위험 요소, 그리고 적의 행동 패턴, 그리고 적 부대의 약점, 침투 가능한 포인트 등을 장기간에 걸쳐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SAS 대원 한 자리에서 며칠 동안 꼼짝하지 않고 BT에서 많은 경우로 적진을 살피게 됩니다. 직접 타격은 전쟁 발발 시 적의 미사일이나 대공포 기지 등 고가치 표적에 대한 관련 시설 등을 타격하게 됩니다. SAS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대원들이 그냥 총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정보 및 첩보, 그리고 지원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국의 MI5, MI6 등의 정보부나 정찰 위성을 통해 입수한 임무에 필요한 각종 사진이나 도면 등 사전 정보와 첩보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군, 공군과의 제병 협동에 의한 작전 수행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 미션은 자살 미션과 다름이 없어서 대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SAS 본부에는 이를 위해서 작전 연구팀이 별도로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반 사전 정보 등이 부족하여 미션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적진에서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무력뿐 아니라 현지인과의 협동을 위해 아랍어 등 외국어에 대한 습득 스킬 및 의료 기술도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배운다고 합니다. 개별 임무 투입 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대와의 통신인데, 만일 통신이 두절이 되게 되면 임무 수행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대원들의 퇴출 또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강인한 체력과 각종 훈련을 거친 정예 SAS 대원들이지만 이들 또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환상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라크 스쿼드 미사일 제거 작전에 투입된 코드명 브라보2 제로 팀원들도 걸프전 당시 3명이나 죽고 4명은 포로로 잡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SAS 대원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전 정보 없이 적지에 침투하였다가 적군의 매복에 걸리면 제 아무리 특수부대 대원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군의 네이비실 정예팀이 탈레반의 RPG 공격에 의해 헬기 추락으로 전원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소말리아에서 델타포스가 실패한 임무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전은 투입되고 나면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SAS 부대의 구성 및 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S의 편제는 일반 영국 육군과 다소 다른데, 영국 육군의 일반적 편제는 대대가 레지먼트, 중대는 스쿼드론,
그리고 소대는 투르비입니다. 이에 반해 미군은 대대는 버탈리언, 중대는 컴퍼니, 소대는 퍼툰이라고 합니다. SAS는 영국 특수전 사령부 산하에 주 활동을 하는 22 레지먼트, 그리고 21 레지먼트와 예비역인 23 레지먼트가 있습니다. SAS 22연대는 작전 수행을 위해 크게 알파, 브라보, 델타, 골드 4개의 대대로 구성이 되며 각 대대는 소령이 지휘관을 맡습니다. 인원은 약 65명으로 육해공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4개의 중대로 구성이 됩니다. 각 중대는 대위가 지휘관을 맡는데 전문성에 따라 공수, 산악, 차량, 보트 중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임 콜 오브 듀티에서 캡틴 프라이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캡틴 프라이스는 중대를 지휘를 하는 계급입니다. 공수는 고공 강화를 전문, 산악은 북극이나 산악지 같은 극한지 임무, 차량은 사막전이나 야지를 전문, 보트는 SBS처럼 해상작전 전문의 성격을 가집니다. 각 중대는 또다시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SAS 최소 1개 팀은 4명의 팀원인데 팀장은 최소 하사가 지휘하며 각각의 팀원은 의무, 통신, 폭파의 주특기를 담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수부대의 최적화된 소규모 팀은 보통 3인에서 5인입니다. 이는 적 후방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특수부대원들의 임무 특성상 적에게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인적 구성입니다. SAS는 1941년 2차 대전 시 중동 지역에 독일군 비행장을 차량으로 침투하며 파괴하던 부대가 시초였으나 지금의 SAS는 1952년 재창설된 부대로 전혀 다른 부대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SAS는 IRA 테러 진압을 하며 대테러 진압 실전 경험을 많이 쌓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80년 발생한 영국의 이란 대사관을 테러리스트들이 점거하자 림노드 작전 등을 통해 그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며 이후 포클랜드 전쟁, 걸프전 등을 통해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이런 SAS는 미국의 델타포스 창설에도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대테러 현장 그리고 해외 전쟁 발발 시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